대중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이자. 오늘은 올해 첫 체육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받아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적 낭만과 희열에 넘쳐 새해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속에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대중체육 활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그런 연마한 기술들을 정어분들이 높이 발휘하도록 그리고 체육 경기를 다채롭게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배구, 유희어락 경기도 진행하고 진달래원에서는 수영 경기를 조직했는데 정어분들의 요리도 대단히 높고 직장 작업반들마다 해서 조조마다 선수들이 이기겠다고 숙명 내기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을 대표해서 배구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정업원들 모두가 어느 경기에서 기어이 우승해서 생산은 물론 모든 면에서 우리 직장이 앞자리를 차지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자기 직장의 명예를 걸고 응원자들은 응원자들대로 자기 선수들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 경기를 통해서 공장 안에 혁명적 낭만이 넘치고 생산에서나 체육 경기에서나 모든 경쟁에서 앞장서려는 이 교리가 거저되고 있습니다.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김영직 사범대학에서도 축구와 롱구 경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육 경기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학습과 조직 생활에서 서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학부들 사이의 경쟁심이 그대로 이 오늘의 경기장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경기장에서 발휘되고 있는 경쟁의식, 순격심을 그대로 우리 사업가 생활에 구현한다면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과학탄과 활동, 대중운동 쟁취를 위한 모든 사업에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자신심이 생깁니다.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응원 열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중체육 활동이 정말 체육 기술뿐 아니라 우리 집단의 단결력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성과로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요리 높이 첫 체육의 날을 맞는 농업연구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입니다. 올해 추진 강령을 커다란 격동 속에 받아안고 온 연구원이 정말 혁명열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속에 진행되는 첫 체육의 날이어서 그런지 정말 요리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수 파이너지를 없애고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과 이 열악 경기까지 해서 종목들을 6가지로 누렸습니다. 이자 배구 경기를 진행했는데 우리 연구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사업에서도 집단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서 우리 연구소가 단단히 한몫할 것입니다. 동평양 제1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도 다채로운 대중체육 활동으로 첫 체육의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체육도 잘하고 노래 잘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들로 키우는데 아주 좋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서 그 혈과 낭만이 사업가 생활에 그대로 구현되고 또 교육사업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라선시에서도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이한 기쁨과 낭만이 세 차례 분출됐습니다. 어느 단위에서나 다채로운 체육운동으로 흥성이고 가는 곳마다에서 체육 경기들이 치열하게 벌어지어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청춘의 낭만과 희열, 드높은 파괴와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황해북도 최신관리국 종업원들의 체육 경기는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선수들의 승격심과 응원자들의 열띤 응원으로 해서 고조를 이루고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체육 경기를 통해서 발휘되는 집단력과 조직력, 단결력을 더욱 발휘시켜 나갈 때 올해 우리 도안의 최신문물 앞에 나서는 두었던 새로운 과학적 문제들도 집단이 단합된 힘으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더욱 새겨놨습니다. 경기들은 단합된 집단의 위력과 조직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띄웠습니다. 남포항의 종업원들은 밧줄 당기기, 배구 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 경기에서 당의 대중체육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연마연 체육 기술과 집단의 단결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올겨울에 들어와 주목되는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의 특징과 앞으로의 확산 추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면역 회피력이 매우 강한 여러 종의 오미크론 아용들의 전파로 인해 우리 주변 나라와 지역에서 방역 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과 남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겨울철에 들어와 감염자들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들의 상황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지역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계속 진화하면서 인체 면역 회피 능력과 왁진의 효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강해진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에서 방역 조치들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종합된 세계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들 속에 재감염자들이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성 비루스에 한 번 감염되면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루스가 한 가지 형태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이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위험한 변이 비루스가 출현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조선에서는 지금 새 확진자 5명 중 1명이 재감염자라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는 올겨울이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악성 전염병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겨울에 돌림감기와 호흡기 하프체 비루스를 비롯한 여러 종의 급성호흡기 비루스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보건 체계가 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겨울철에 악성 비루스 전파까지 기승을 부리면 보건 체계는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속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때문에 겨울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서 악성 비루스와 여러 호흡기 비루스에 의한 감염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6,820만여 명, 사망자 수는 671만 7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강력한 겨울철 폭풍이 들이닥치어 혹심한 큰물 피해가 났습니다. 주의 세크라멘토 군에서는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서 도로가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록적인 폭풍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큰 물과 흙사태가 일어나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당국은 도시에서 하루 비 내림량이 1994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폭풍과 관련해서 주의 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전례 없이 더운 겨울철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이 지역에서는 12월부터 추위가 시작됐지만 이번 겨울철에는 1월에 들어와서까지도 여전히 봄철과 같이 높은 기온이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20도씨 이상의 온도가 기록되면서 스키장들의 눈이 다 녹아 없어지고 산판에서는 새풀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케니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혹심한 가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나라의 자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여러 해째 지속되는 가물로 20여 개 지역에서 알곡 소출이 대폭 감소돼서 435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주요 작물의 하나인 커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돼서 경제 부문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대지의 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인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돼지간에서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한 다음 여기에 건강한 사람에게서 추출한 간세포를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공간으로 간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의 피를 료가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아침 최저기온이 낮아서 날씨는 약간 쌀쌀했지만 평균 최고기온은 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 날씨는 푸근했고 서한 날도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간의 서한 날들의 기온을 대비해 보면은 지난해 2022년보다 올해의 서한날은 5.8도나 높았고 비교적 기온이 높았던 2020년도와 2017년 다음으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12일경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날이 위주로 되고 기온은 14일까지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 지구와 해산, 라솔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평안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곡산, 청진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후린 후 개이고 지형의 용량으로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랑림 지방으로서 령화 24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농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